오늘 예, 자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김사입니다. 아 김산 생 그리고 원배생 이원배입니다. 예, 예, 박정희입니다. 네, 아 예, 정만진입니다. 네, 작년에서 온 전점석입니다. 예, 조일지입니다. 예, 네, 추현상입니다. 예, 이민석입니다. 예. 김혜경입니다. 네, 대한독립운동 33인 도장 찍는 것 같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설명 시작해 볼까요? 네. 어이구. 야, 프로다, 프로. 아, 요새 유튜브 찍는다고 이거 바뀌어야 예. 자, 이리 오십시오. 아이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시기 순서상 여기가 제일 빨라요. 여기서부터 저리 쭉 가서 저 끝에 가면 이제 독립이 됐는 상태. 1945년에 나옵니다. 이거 여기는 이제 최재우 선생, 수훈 최재우와 관계되는 사진인데 전부 대구에 있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구 바깥 사진은 없습니다. 대구 바깥 사진을 붙이기 시작하면 사진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지잖아요. 전부 대구 시내 건데 왜 동학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이제 최재우가 동학을 창교를 하고 동학혁명을 하면서 외세와 맞서잖아요. 주로 일본. 그래서 독립운동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동학부터 하는데 최재우가 대구에서 처형됐기 때문에 처형지를 표시하는 게 대구에 있어요. 여기 처형지라는 것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제 동학은 이른바 민족 종교인데 이 동학의 세 또는 우리나라 세가 약하니까 최재우가 죽은 자리를 나타내는 표석이 요만하게 있어요. 옆에 뭐 우산 버린 것부터 꽁초 해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이게 만약에 예수와 무함마드로 치면 예수하고 무함마드가 다 예루살렘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성지기도 하고 기독교 성지기도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쟁탈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종교의 뭐다 이거. 근데 동학의 이 순도지, 교주 순도지는 요 모양으로 형편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요것을 키우면 이렇게 돼요. 이게 줄막 쫙 가있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이게 찍을 때 이제 그런 이미지를 찍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보기가 민망하니 이제 최재우 순도비라는 것이 새로 세워졌어요. 지금부터 약 8년 전에 최재우 순도비 그 돌아가시는 것을 이제 추념하는 비석이란데 요것이 원래 이제 요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땅 주인이 별로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해서 도로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50m나 뭐 거리됩니다. 이런 장을 세워졌고 지금 여기서 길 건너편에 여기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여기가 옛날 십자병원이에요. 그럼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 저 십자병원, 이쪽이 여기 남산교회, 여기가 현대백화점, 동아 쇼핑센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100년이 지나서 1864년에 순도를 하고 100년이 지나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1964년에 달성 토성에 최재우 동상이 걸리게 되죠. 밑에 이 사진은 뭐냐면 여기 이제 종로 초등학교 안에 있는 300수십 년 된 이제 느티나무인데 이것에 가보면은 나무 밑에 이렇게 최재우 나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걸 안 붙여놨는데 누가 와가 보고
최저나무 밑에서 죽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게 아니다 하는 설명을 추가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집에서 작게 프린트를 갖고 전화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죽은 것이 아니고 요 나무가 있고 여기에 감령의 감옥이 지금 말하면 대구 현무소가 요 옆에 여기 있었거든요. 경상 감령의 그 당시 이름 대구 감옥인데 그래서 여기에 갇혀있던 최재우가 끌려 나와서 이리 지내가지고 여기 와서 처형됐기 때문에 이 나무가 최재우가 끌려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최재우 나무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대구에 있는 동학 관련 유적지의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장소하고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위치 주소를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보고 싶은 사람은 이 주소를 보고 가보라는 뜻에서 주소를 다 적어놨는데 또 누가 이걸 다 찍어가지고 어떻게 가보나 이래가지고 그렇다면 해가 제가 제 블로그에 이걸 몽땅 다 올려놨어요. 제 블로그에 그리고 네이버에 그냥 검색할 때 현진건학교 광복 80년 사진전 요래 검색하면 이 사진과 설명이 다 뜹니다. 한 방에 사진하고 안내 다 뜨니까 그걸 보고 이제 답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동학은 실패로 끝나고 의병들이 일어나죠. 동학은 많은 사람이 죽고 동학에서 안 죽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학혁명과 을미사변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죽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비슷하잖아요.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의병이 전국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의병이 일으킨 사람이 문석봉입니다. 문석봉이라는 사람이 국모, 그러니까 나라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해서 의병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의병을 일으키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의병을 일으키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병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국사편찬위원회에 공지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안내판도 없고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래서 생긴 모양대로 보기만 해도 허술해 보이지 않습니까? 현풍에 있어요. 현풍에 문석봉 지사 생가트예요. 문석봉.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일어난 의병 중에 최초의 의병이다. 고향이 여기고 죽기를 여기서 죽는데 그 당시에 장군이었기 때문에 근무지는 공주였어요. 공주성 있지 않습니까? 공주성. 공주성의 성주 따로 있고 장군. 그리고 대구로 친다면 대구시장 따로 있고 뭐 오광구 사령관의 뜻이 그 당시 명칭은 그걸 영장이라고 하는데 공주성의 장군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군입니다. 군이. 그러니까 지금 제 책이 증보판이 왜 나왔냐면은 원래 대구 걸 몽땅 해가지고 책을 썼었는데 군의가 대구에 편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의 독립운동 유적 다 나온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했는데 군의가 갑자기 편입이 됐기 때문에 군의 없이 다 나온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부랴부랴 군의를 돌아다니면서 서로 다 찍어가지고 책에 넣고 책 새로 내고 그 사진도 여기 같이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는 군의 중에 의흉 군의 중에 제일 동북쪽으로 붙어가지고 의흉이고 의흉에서 살짝 넘어가면 이제 의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의흉면 옛날로 하면 의흉면 사무소가 있는 곳이에요. 요새는 면사무소라고 안 하고 행정복지센터인가 뭐 이러죠. 그래서 면사무소가 있던 이 자리에 김하락이라고 하는 김하락이라고 하는 의병장이 주둔을 했었어요. 이분은 본래 이제 김자가 김시성인 거 보면 진짜 아시겠지만
안동 쪽으로 의병장인데 안동에서 의성으로 해가지고 군위 쪽으로 해서 영덕으로 군대를 계속 옮겨가면서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결국 영덕 쪽에서 이제 군사가 점점 줄면서 새가 밀려가지고 잡힐 위기가 되니까 스스로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자결을 한 의병장이에요. 그래서 김화락 의병의 주둔지다 뜻에서 여기가 독립운동 유적지가 되는 거죠. 요거는 경북대학 나오신 분들은 보신 듯 할 건데, 장님도 예, 이건 경북대학 정문으로 들어가면 요런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예천에서 의병장을 하시는 분인데, 장윤덕 지사. 이분은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하면 죽여보려고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사전에 들켜가지고 쫓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의병을 일으켜서 싸우다가 체포되어서 처형당한 의병장을 길에서 만들어진 이제 조형물이에요. 우리가 경북대학하고 관계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달성공원하고 최재호 선생님하고 직접 관계가 없고, 그죠? 또 뭐 다른 등등 또 그런데 여기 예를 들면 이상용 이제 국무령도 달성공원하고 관계 없거든요. 임영상 의병장인데 이 사람도 앞산인데 앞산하고 관계 없어. 앞산 근거리인데. 그러니까 이 요즘 같으면 이제 요즘이나 서양 같으면 시내 복판에 사람 시내 많으니까 시내 복판에 세울 일을 옛날에는 이제 독립됐을 처음에는 대구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달성공원이죠. 뭐 경북 사람도 달성공원에 구경하러 확 오니까 그럼 달성공원에 사람하면 사람 많이 본다. 그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성공원에다가 이상용 선생, 허위 선생님도 있고 앞산 큰거리 이게 다시 또 달성공원에서 앞산 큰거리 지금도 케이블카 있지만 옛날 케이블카 말고 뭐 삭도도 있었어요 한때. 그리고 사람이 막 거와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는 이제 임용상 선생은 영덕 쪽에서 의병장 하신 분인데 후손들이 뭐 이왕 세우면 누구 봐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앞산에 세우지 않았을까 싶고 경북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경북대학도 학생이 어쨌든 간에 뭐 다 하니까 이제 옛날 의병장이라는 사람은 대부분 다 선배들이기 때문에 학생이 많이 있는 곳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경북대학교에 세웠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남대학교도 나중하면 이제 뭐 지금 뭐 총장 이런 거 세워 있어요. 수원도 있고 오탁선에 오탁선에 수원이다. 오딱 세우면 뭐 네. 20대 네. 옮겨가고. 그것도 대학교 교수나 이런 사람 다 선비니까. 그다음 이건 동화사의 대웅전입니다. 동화사 대웅전. 동화사 대웅전은 독립운동하고 무엇이 관계 있느냐인데 여기를 우재룡이 광복회 하기 전에 이제 산남의진이라고 하는 의병부대에서 선봉장을 했어요. 옛날에 왜 유비하고 관우장하고 뭐 나가면 관우장이 청룡을 들고 제일 앞에 막 하잖아요. 그걸 선봉장이라고 하는데 선봉장을 했는데 산남의진은 의진하는 말은 의병부대라는 뜻입니다. 산남은 산남 쪽이잖아요. 산남. 요 나가면 교남 YMCA 있죠. 교남 YMCA. 교자도 높은 산 뜻이거든요. 교남, 산남 이런 말은 대체로 이제 조령, 험악한 세제보다 남쪽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보통 영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영남 지방을 하잖아요. 영자는 고개 영자인데 영남, 교남, 산남 이런 건 대체로 같은 뜻이에요. 그 산남의진은 영천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하는 부대인데 그 부대에 가서 선봉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사 수가 모자라니까 일본하고 하면서 자꾸 밀리다가 정용기 의병대장하고 그 아버지 임정환기 의병대장이 전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세윤이라는 이제 3대 의병장이 맡았을 때
서울로 가는 걸 포기하고 누구는 동쪽, 누구는 서쪽 이렇게 맡아서 유격전을 하기로 하고 우재룡 선봉장이 서쪽 책임자가 되었는데 서쪽 책임자로서 본부를 동화사에 차렸어요. 그 동화사에 주둔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산남의진의 본부 중에 한 곳이었기 때문에 독립운동 유적이다. 그리고 결국 이제 우재룡이 잡혀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죠. 우재룡 하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그 우대현 선생 있잖아요. 우리 자주 보는 우대현 선생 부친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독립지사의 후손이라 하면 어지간해도 손자고 웬만하면 정손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로 아들이에요. 왜냐면 감옥 갔다가 18년쯤 뒤에 나와가 바로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기 때문에 중간에 없어요. 그리고 감옥 가기 전에 자식이 있었는데 감옥 갔다 오니 자기 자식하고 부인이 굶어 죽었어요. 아이고. 굶어 죽어가지고 다시 이제 광복회를 하다가 또 잡혀가 또 무기징역이 됐어요. 처음에 무기징역 됐던 게 왜 풀려났나 하면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한일 합방이 됐어요. 그 일본 왕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 자기들로서 경사잖아요. 그래서 사면을 해줬어요. 풀어줬어요. 풀려가 나와가 또 해가 또 잡혀가 또 무기징역 됐어요. 무기징역 2번 받았으니까 대단하죠. 이력이. 그래가지고 풀려나가지고 나니까 온 동네방네 지금도 예를 들어 여러 분야에서 각각 경력이 화려하면 온 전국에서 강연하러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얘기를 해달라고 이제 온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재룡 다니면서 독립운동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 원래 이제 광복회는 원래 근거지는 경주하고 대구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한때 살았었어요. 그래서 경주가 하면 아는 사람이 많죠 아무래도. 그리고 경주가에 있을 때에 어떤 김씨집에서 이제 밥도 얻어먹고 뭐 이랬는데 그 집에 이제 그 당시로 뭐 17살인가 되는 딸이 있었어요. 그 옛날 17살은 노처녀잖아. 옛날 17살. 아, 17이. 집에서 시집 안 간다고 막 닥달을 하니까 이 딸이 이름이 김소전이에요. 작을소 밭전자. 이제 한 3년 됐으니까 돌아가신 지가. 3년 105세 돌아가신 오, 그래요? 네. 그 김소전이라는 아가씨가 부모한테 마음을 둔 남자가 있다 이랬어요. 누구냐 하니 우재룡이다 이랬어요. 우재룡은 누구냐면 이 딸의 아버지 부모보다 20살 더 많아. 노인이지. 그리고 그때 60살 57. 예, 60 다 돼가는 노인이라. 그 자기 부모들의 정말 자기 할아버지 또래인 거야. 그난 우재룡 아니면 시집 안 가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이제 우재룡한테 가서 어떻게 좀 우리 딸하고 결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우재룡이 민망해가지고 안 된다 그럴 거 아닙니까? 좋았으면서. 소전에 아가씨 고집을 피워가지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지금 우대현 이야,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니면 독립운동 뭐 이러면 보통 증손자 뭐 이렇거든요. 근데 아들이 한번 나타나니까 아들이라는 그게 대단하잖아요. 그 대단하지. 어디 갔을 때 아들이다 하는 거고 증손자다 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어디 가도 지금 이제 우재룡이라는 분 자체의 그 업적도 있지만 아들이라는 게 또 상당한 것도 있지. 아들하고 바로 같이 살았어요. 임용상이라는 분은 역시 선남의진의 동해 쪽 책임자, 영덕 이쪽을 책임지던 이제 의병장인데 이제 이분은 감옥에서 10년 살았고 지금 현재 이제 앞산 큰 고래 요렇게 흉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요렇게 가슴까지만 나오면 흉상이라고 해요. 앉아 있으면 좌상, 서 있으면 입상. 우리 보통 말하는 동상은 입상이죠. 보통 동상할 때는 전체에 서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가슴만 나오면 흉상, 앉아 있으면 좌상이라고. 그런데 이상용
이상용은 그 안동 가면 임천각 있잖아요. 임천각. 허비 선생님 지금 아 이거는 허위. 지금 의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기 이상용 선생님 저 있는데 이상용 선생 때는 이제 독립군이고 아직 나라가 이제 문을 닫지는 않았죠. 문을 안 닫았을 때는 의병이라고 하죠. 이제 허위 선생은 이제 구미에 가면 그 기념관도 있고 하니까 구미 사람이고 본래 선산 구미 사람이고 나중에는 청송 살고 이랬는데 이제 여기 비석이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가 대도시니까 사람 많이 보이는 곳에 세워서 많은 사람 보도록 해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세워졌죠. 60년대 초반에 세워졌어요. 63년인가 뭐쯤 세워졌어요. 허위는 이쪽이 좀 가려져 있는데 허위는 이제 우리나라 의병사에서 손가락에 제일 먼저 꼽히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서대문 행무소에서 제1호 사용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서울을 점령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국의 의병을 모아가지고 13도 연합 의병군을 만들어서 동대문으로 진격하거든요. 그 동대문으로 진격할 때 말하자면 아까 우재룡생이 산남의진 선봉장이라는 것처럼 동대문으로 13도 의병군이 진격할 때 선봉장이었어요. 그리고 동대문 앞에서 전투를 해야 실제로 했는데 처음에 이제 안 되죠. 일본군한테 붙으니까 안 돼가지고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상태에서 나중에 결국은 철수를 해요. 왜 철수를 하냐 하면 이 당시에 총대장이 있어요. 근데 허위 선생은 선봉장, 총의병대장이었어요. 의병대장. 이 의병대장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별세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에 가야 된다. 아버지가 지금 별세를 했기 때문에 집에 뭐 문상 올 건데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이래 됐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다른 의병장들이 가지 말라고 한 사람이 없었다. 이래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 죽었다고 각풍 전쟁 중에 네. 전쟁 중에 아버지 죽었다고 육군 참모총장이 집에 각풍 근데 그 당시에는 아직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말라고 말린 사람이 없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인영이다. 이인영.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고 2대 의병대장이 허위예요. 그리고 허위 선생이 총지휘를 내가 전투를 했는데 결국 승무하지 못하고 철수를 하고 대구를 안 오고 대구 경북을 안 오고 경기도 일대에서 계속 전쟁을 하다가 결국 체포돼 가지고 서대문 행무소에서 순국을 하게 되죠. 굉장히 유명한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럼 이제 이건 총을 들고 막 싸우는 전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말로 계몽운동을 하는, 또, 자, 그렇게, 뭐, 거칠게 표현하면 이쪽은 이제 강경파, 이쪽은 이제, 뭐, 온순한파,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을 교육도 하고 막 해서, 이제 의병 독립군 하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해야 되고, 돈도 모아가 또, 독립군 질주하는 사람들 보내주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계속 할 거 아니냐 하는 계몽운동을 하는데 대구서 그 계몽운동의 최고 유적지는 우연서루예요. 요새 제가 소설을 쓰고 있는 우연서루. 이건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이에요. 북성로 지점에 이렇게 생긴 우연서루가 있었고 요 사람이 운영을 했다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물에 가면 낮에 가보면 이게 있다가 없다가 이래 껌벅껌벅해요. 그냥 허옇다가 검은 그림이 이래 뜨다가 이래. 우연서로가 있던 자리에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대구은행이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든 거죠. 이 우연서로는 뭘 했느냐면 첫째는
이 재산을 누구 사람이 이제 이동진이라는 양반이. 이동진은 쉽게 말하면 이상화의 할아버지. 이동진이 그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생각한 끝에 자기 아들 이루를 서울을 보내요. 지금 나라가 이래 망해가고 있는데 이 공부도 하고 돈도 있고 하는 집이 뭘 해야 되는지 그거 알아보고 오너라 해서 이루가 가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 이제 박은식 뭐 이동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도서관 운동할 때 도서관을 세워서 사람들이 막 공부를 하게 하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막 시키고 이럴 때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쭉 만나보니까 이제 뭐 한가닥 한다는 사람이 다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제 대구로 와서 그걸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구로 와서 집을 지어가지고 학교 겸 도서관으로 하면서 뜻이 있으면 오너라. 해가 요즘을 하면 무료 돈 안 받는 기숙학교를 했어요. 와가지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교실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 밥하고 그걸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걸 했는데 옛날에 책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요즘하고는 다르잖아요. 요즘 뭐 옛날에는 책이 왜 비싸냐 하면 책에 뭐 적어놓은 게 정보니까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합해가지고 조선시대에 책을 인쇄할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었어요. 누군가가 책을 왕의 허락 안 받고 인쇄를 하면 지금 말하면 국가보안법이죠. 죽였어요. 바로 죽이는 거죠. 인쇄 시설도 없지만 만약 그런 걸 하는 놈이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 인쇄 시설이 어디만 있었냐면은 경상 감명에만 있었어요. 경상도 관찰사가 뭔가를 인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책값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책이 인쇄가 되면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수천 권, 수만 권을 갖다 놓고 사람들 읽으라고 그러면 책 보고 싶은 사람은 못 보지. 책 살 돈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것이 도서관일 때는 우연서루라고 했어. 우연서루라고 하고 학교일 때는 시무학당이라고 했어요. 학당은 뭐 대충 학교라는 뜻이고 시무는 시는 떼시자잖아요. 무는 일이잖아요. 시무하는 말은 최치원이 가야산으로 들어갈 때 그 진성여왕한테 시무 몇 책을 바쳤다 뭐 이런 말 시무하는 말 옛날부터 있는데 시무가 뭐냐면 지금 할 일 뜻이에요. 지금 할 일이 뭐냐?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 줄이면 독립운동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걸 가르친다는 거죠. 그 학교 때 이름이 시무학당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일본 왕궁에 폭탄 던지는 김지섭 이런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거죠. 배출해내니까 한일합방 되자마자 일본 놈들이 1911년에 이걸 강제로 해서 폐쇄시켰어요. 그러니까 우연서루가 대구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구국개몽운동 기관이었고 그것이 있던 자리가 여기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여기가 무슨 기능을 했냐면은 이루가 활동하는 단체 이름이 있는데 그게 앞에 대구 붙어가지고 광학사였어. 학은 공부한다 뜻이고 광은 널리 광야 육사 광야 할 때 널리 공부한다. 넓게 공부한다. 많은 사람을 공부시킨다 이런 뜻인데 대구 광학회가 한 일 중에 하나가 국제보상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국제보상운동을 하는 그 단체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여기 공지랑 똑같고 아까는 학자였고 그거는 문자였어. 글을 문자. 광문사가 있어요. 광문사는 김광재와 서상돈이 주로 운영하던 단체였고 광학사는 이루가 주로 운영하는 단체였는데 이름 비슷하잖아요. 네. 둘이가 국제보상운동의 중심이었어요. 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과교환연구원 같은 이런 데 보면 연구자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써놨는데 대부분은 서상돈만 국제보상운동 한 것처럼 한다고. 그리고 국제보상운동 할 때 광무사 대표는 서상돈도 아니고 김광재예요. 김광재는 그 당시에 30몇 살인데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 대구 왜 안 나있는데 대구가 크잖아요. 지금은 뭐 별론데 옛날에는 대구가 굉장히 컸거든요. 커서 큰 게 아니라 그 당시로는 굉장히 컸다는데 감정이 막 있을 정도고. 저기는 그말 잠깐 미안하고 설명하다가 그 이유루 선생님의 말년에 좀 뭐 친일된 중에 애매한 듯한 것품이 나오잖아. 호감 설명 나도 네, 부주시네. 아직 이루의 말년이 아니고 정세가 물어보면 되지. 말년이 오케이. 아니고 말년이 아니고 그렇지. 그 일제 예, 해방 전에 그렇죠. 1919년 독립 만세 운동할 때 요거 여기서 이제 잠깐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광학회와 광문사가 국제보상운동을 주도했다라고 연구자들이 보통 써놓는데 대구는 그냥 이제 서상돈이 했다 이래가지고 서상돈만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 이제 서상돈이 대구 일대의 천주교와 관련되는 건물을 다 지은 사람이에요. 오. 그 전부 서상돈이 지었어요. 저 남산동 안에 가면 뭐 수녀원 뭐 무슨 강당 같은 거 있잖아요. 대학으로 쓰던 거 비슷한 거. 이거 전부 서상돈이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서상돈을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대구 천주교예요. 그 대구 천주교가 매일신문을 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신문에도 대고 뭐 계속 이 한 거야. 서상돈이 어떻게 났다는 게 아니고 서상돈만 이제 한 거야. 그건 잘못했는 건 아닌데 자기들로서는 자기들 관계되는 사람이니까 왜 그런 거야. 서상돈만 했다 이 말은 안 하고 나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 뭐 내가 매일신문 사장이라 치면 누구나 똑같이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자기한테 뭐 마음에 드는 거랑 맨날 더 키우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일반인은 서상돈이 다 행동하잖아. 그 광문사는 대표도 서상돈도 아니고 김광재였는데 대구 사람이 아니니까 대구에서 김광재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뭐 후배가 있나 제자가 있나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묻혀갔는데 이제 하여튼 연구자들이 했는 거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가 그런 기능을 했다는데 그래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래 이제 우연서로를 일본 놈들이 폐쇄를 시켰어요. 광문사가 다 문 닫죠. 전부 다 문 닫았습니다. 문 닫고 한일합방이 되면서 다 문 닫죠. 광학회하고 광문사는 한일합방 되기 전에 문 닫고 한일합방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게 그 전에 이미 명성황후 죽이고 뭐 이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식민이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다 문 닫고 우연서로는 이제 1911년에 문을 닫는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나면 이제 기미 독립 운동이 만세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기미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총독부가 지역별로 유력 인사를 데려가서 사람들이 막 만세 운동을 하고 있으니 저거를 좀 자제시켜다오. 그게 자제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서서 한국인들의 독립만세운동을 좀 자제시켜다오. 그러니까 자제단이라는 것을 총독부가 나서서 관변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제단에 유력 인사들 보고 이름 넣어라 된 거예요. 그래가 이유로 이름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게 못마땅한 사람은 친일파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 정도는 뭐 친일 행위를 한 거는 한 거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공신하는 걸로 치면 지금 나온 친일 인명사전 있잖아요. 친일 인명사전 단체 이름 뭡니까? 반민족 특위. 민족문제연구소. 네. 민족문제연구소에
등재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정도는 이거는 적극적인 친일파고 그거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이익을 보는 거고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에 넣지 않은 수준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면사무소 직원을 했다. 이거는 나쁘게 보면 일본 놈들이 시킨 일을 뭔가 했기 때문에 민족한테 뭘 해를 끼친 거고 좋게 보면 막 먹고 살라고 한 거다가 되는데 그걸 친일 인사에 넣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 많아져서 집집마다 친일파가 다 있으면 독립운동 하자는 거 없잖아. 집집마다 너 사람 다 친일파다 겪으면 이런 거 뭐한다고 하다 말아 죽는다 말이야. 그래서 이루는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막 그렇게 열심히 이루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제 말하고 나한테 그래 얘기하죠. 그런 거 알고 이루 말고 단적인 걸 이걸 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총독부에서 지금 말로 하면은 지금이라 그래도 옛날 박정희 때로 말하면 유정회 있잖아요. 유정회 국회의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임명한 국회의원. 요것이 약간만 밑에 몰라요. 그 박정희 때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100명을 박정희가 임명했어요. 미쳤구나. 3분의 1. 네. 진짜? 그거를 모르는 세대네. 엄마야. 세대 차이가 훨씬 나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김준수가 그래가 있을 수가 없. 누구? 김준수. 진짜? 이야, 진짜. 국민회의 또 모르겠네. 그건 알아요. 6학년 때라가. 그러면 졸업했구나 무사. 예. 제가 국민학교 졸업하는 세대라.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는 세대. 김원봉, 윤세주 뭐 이런 대단한 사람들은 국민학생 때 이미 내가 일본 놈한테 배울 수 없다 이래가 자퇴를 해요. 아이고야. 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네 이제 국회의원. 그 유정의 국회의원 3분의 1을 박정희 임명했는데 여기 박정희가 세계 초유가 아니고 예. 일본 제국주의에서 일본 천황이 일본 국회 제국 국회인가 이름이 그것의 얼마를 일본 천황이 임명을 했어요. 그걸 직선의회라고 그래요. 직선. 그거를 박정희가 번뜬 거야. 그때. 그런데 제국의회 의원은 한국인 중에 5명인가 하게 되고 나중에 그 독립할 때까지 국내에 그걸 다 못 시켜주니까 국내에 조선 총독부에 그곳의 하급인 한국만 다루는 국회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그걸 중추원이라고 했어요. 정치원은. 총독 자문기관이에요. 총독이 이제 오락하면 가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설명하면 훌륭한 일 하십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근데 그게 대략 이제 국회 기능 비슷한 거래요. 그러니까 아무 그것도 없지만 힘은 없지만 총독하고 밥 먹는 데는 또 밑에 따라 붙는 게 많잖아. 세력화를 할 수 있지. 그 때문에 그거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하면 그게 참의 이런 건데 그걸 하면은 중추원의 원장이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겸임하는 셈이지. 근데 중추원 원장은 총독인데 우리나라 한국인이 제일 출세할 수 있는 거는 중추원 부원장이에요. 부의장. 그러니까 그걸 누가 했나 하면 대구에 있는 유명한 박중량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최고 친일파. 박작대기 산 주인. 그렇죠. 그걸 하면 한국인 중에 최고 친일파. 그리고 대구에도 참미 그러니까 지금 말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어요. 대구에 국회의원 그 당시 국회의원을 임명직을 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대구 23명입니다. 네. 그 사람들 욕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거 하라고 한 걸 거절한 이유로 욕만 해대고 제가 한 얘기가 그리고 이유가 물론 그만큼 잘못했지만 그 대신에 이상화하고 등이 또 해준 게 있잖아. 형제들이. 조카들이
예, 덩어리로 보면. 이상하고 키운 게 그래, 이루인데. 이루가 이상하고 이상적 있는 사람은 학교 안 보냈거든요. 학교 가면 일본 교육도 한다고. 안 보내고 어디 보냈나? 자기가 세운 우연수로에 보냈어. 그래, 이루하고 좀 이상하고 이래서 학력금 내보면 요즘 말로 하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경력이 없어요.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는 하여튼 그런 점에서 막 욕 막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아무것도 안 했으면 훨씬 좋은데 예? 요만큼 했다가도 그럴 시간에 더 친일파가 막 많이 있으니까 그거 여기 좀 해라. 근데 대구시는 그걸 욕하고 다니면 출세 뭐해요? 그 집안은 지금도 여전히 대구시의 최고 상류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은 그래 하는 속으로 이루 욕은 해도 출세한 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진, 이루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 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집에는 정치적인 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돈은 좀 있지만 힘은 전혀 정치적 힘은 전혀 없어요. 이 집에. 그리고 욕을 안만 해도 괜찮아. 선생님 잠깐만. 요 21명 되는 이 한가닥 하면 이 집 욕을 하면 이거 다 누워문다고 있어 지금.